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78회 글로벌 좌파의 국가 해체 전략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세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조세 공산주의에 맞서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세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세 공산주의를 국내에서 퍼뜨리는 사람은 누군가, 뭐 그거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PPT가 120장이라 가지고 길어 가지고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이트 영상 올라가면은 또 글로벌 디펜스 뉴스 경고 먹고 뭐 영상 삭제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거 올렸더니만 바로 삭제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지금 경고가 2개 중에 1개가 남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경고 받으면은 뭐 2주 방송 못 하는데 3월 22일인가 돼야지 경고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비상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전부 구독 신청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빨간 화살표 보시면 여기 전체라고 있죠. 종 모양. 저거 전체를 눌러야지 영상을 올리면은 영상이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갑니다. 뭐 이쪽은 멤버십 회원 가입도 되고 광고도 나오고 하니까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두 번째 채널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월정기 CMS 후원 중단됐습니다. 1월 달부터 중단됐는데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법인세를 못 내가지고 한 몇 년 못 냈더니만 강제로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도 차압되고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후원을 요 개인 계좌로 좀 해주시면은 뭐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이 뭐 저기 뭡니까 이 저 생방송 왜 안 하냐 하는데 저희는요 생방송하면 100% 끊어버립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면요 해외에서는 여지없이 사람을 제거해 버립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니까 뭐 자살을 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해외에서 이런 걸 까발리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제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이런 거를 까발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돈줄을 다 끊어버린 거지. 광고 메인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14만 7천인데 구독자가 여기는 광고가 10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저거는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뭐 광고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나오죠. 우리 밥값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돈줄을 잘라가지고 암살을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뭐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야 이거 뭐 조세 공산주의란 말은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예. 공산주의인데 세금을 높게 올려가지고 사람을 이제 억압하는 것 그것이 공산주의다 이건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라고 1923년 3월에 태평양 잡지에 이승만 그때는 박사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 당구당이라는 글을 쓰십니다. 여기에 공산주의가 정의가 되는데 조세 공산주의란 뭐냐? 세금, 준조세, 우리 4대 보험 있죠. 공공요금, 물가 등을 올려서 국민의 돈 쓸 자유를 빼앗고 돈 쓸 권리, 소비 주권을 정부가 빼앗아 가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사상. 정부를 이루는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언론, 공무원 등 이 기득권 세력들과 야합해가지고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이 조세 공산주의입니다.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거고 정부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국민이 주인을 속여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지금 야합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인까지, 언론 학자 뭐 할 것 없이 싹 다 종교인까지 해가지고. 자, 공산주의가 왜 부당하냐면요,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면은 게으름뱅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국 지금 재산을 뺐으니까 전부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다 탈중국 하죠. 그 공동 부유한다고 해가 시진핑이가 재산 뺐으니까 다 탈출하죠. 자본가를 없애자.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진다. 중국 망해가고 있잖아요. 탈중국하고 부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자, 지식 계급을 없애자.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혁파하자. 덕과 의가 타락한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은 뒤통수 맞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법인세를 문재인 때 22%에서 25%를 올리니까 기업들 다 나갔죠.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고땡땡 전염병 핑계대고 전부 셧다운 시키니까 가게들 다 망했죠. 줄도산하니까 보조금 주면서 사람들 그거라도 받게끔, 그 선거 앞두고 그 돈 주고 표 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일자리도 다 없애고 뭐 저기 뭐 52시간 근로제 뭐 최저임금 비싸게 뭐 거의 10,000원 단위까지 올리고 하니까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하다가 가족 한 명 쓰러지면은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지, 파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가를,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고 기업을 다 탈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노무현 때는 이해찬을 갖다가 국무총리 앉혀가지고 이 교육을 안 시켰어요. 우리 저기 뭐 철학, 도덕, 윤리,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도덕, 철학, 윤리, 뭐 세계사, 예체능 이런 거 뭐 인문학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가 되지,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만드는 학문이고 사람의 양심을 키우는 학문, 브레이크를 거는 학문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정교조 동원해가지고 그 종교를 혁파하자. 그 전염병 퍼졌다고 해가지고 백화점에서는 밥 먹는데 마스크 벗고 밥 먹고도 상관은 없는데 교회에서는 교회만 단속했죠. 그래가 교회를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군비 축소하고 군대 다 해체하고 국가 사상, 국민을 빼버리고 사람으로 바꾸고 헌법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 체제로 그래 했고, 세금을 올려가지고 이제 조세 공산주의,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법대 교수들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알아도 그 사람들은 산업공상의 이 세계에서는 자기들이 최고 상급자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양심이지, 비양심. 자,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이거는 뭐랍니까? 공화정이라 하죠. 개인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자, 이거를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는 나라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좌파들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태어났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헬조선 하죠. 이게 뭐예요?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지금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지금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조선 말기에 보면요, 천민 7천만이라 해가지고 40%가 노비였습니다. 평민 50%. 지금 평민이라 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공무원 정도 될 거예요. 공무원. 양반 10%, 정치인, 왕 있고 대통령 양반 10%. 이게 정치인이죠. 국회의원들, 뭐 지자체 의원들, 평민, 공무원. 지금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월급쟁이들, 여러분 다 천민이야, 천민. 노예라고, 노예. 자, 양반, 현재 정치인, 철저한 반상의 구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선 말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세벨라 비숍이 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양반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아무 일 안 하죠. 정치인들, 지자체 의원들 아무것도 안 하죠.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다. 정치인들은 기생충이나 다를 바 없다. 한국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한국 정치인들은 뭐 관리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딱 맞죠? 이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자, 평민이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인이라 해가지고 뭐 의관, 뭐 상인, 쩐더 역관, 사또, 이 뭐야 공무원 지금 의사 계급 뭐 상인도 뭐 저기 뭐 대기업 상인, 대기업 임원들 뭐 요 정도가 이제 중간 계급이 되는 거고 상민 그러니까 여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시장에서 이 그 뭐 일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수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선원들, 외양 선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다 천민이다 천민. 월급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 뭐요? 백정, 승려, 뭐 무당, 노비, 갑파치, 우리 종교인들 다 이거 저기 그 밑에 말단 노비라고 노비, 갑파치 기생. 예? 이 기생이 뭐예요? 이거 저 연예인들. 갑파치가 뭐야? 이 상인들 손재주로 뭐 물건 만들고 하시는 분들. 예? 과거에는 노비 10명과 이 소하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노비는 재산이었다. 지금 뭐 그렇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천민이면 아들도 천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밑바닥에서 이 위로 이 개가천선할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우리 좌파 정권에 다 없애버렸죠. 그 사법고시도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뭐 의료대학원, 뭐 사법대학원, 로스쿨 이런 거 만들고 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다 없애버렸다고. 너희는 여전히 천민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거. 예? 옛날에 노비는 사고 팔았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도 없었다.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자, 대표적인 약탈적인 이중과세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거는 이중과세죠. 여러분께서 집을 사실 때 부동산 사실 때 취득세 등록세 냈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매년 세금을 내면 그거는 이중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집에 부동산도 재산이지만 테레비도 재산이고 냉장고도 재산인데 그 냉장고 테레비는 매년 세금 안 내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종부세는 토지 공개념이라 가지고 토지는 정부 거고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 재산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현이 만들었지. 추미애가 중국식 그 토지 공개념 하자는 게 이겁니다. 노무현 때 했다고 노무현 때. 자, 상속세 이거 없애야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재산 만들 때 우리 엄마가 재산 만들 때 세금 낼 거 다 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정부가 세금을 절반 이상 가져가네. 정부가 우리 형님인가요? 우리 언니 오빠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디 배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걔 이름이 정부인가요? 정부가 50% 이상 가져가. 정부가 큰형님이지. 맞이지 맞이. 말이 안 되죠. 증여세 양도세 이것도 이중과세고 폐지해야 됩니다. 말이 안 돼. 왜?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 재산인데 내가 이거 돈 구하는 동안 세금 낼 거 다 낸 거 아닙니까? 이 재산 모으는 동안. 아 이거 내가 모은 내 재산을 갖다가 내가 자식을 주든 누구를 뭐 양도라든 그게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짜리 테레비를 10대를 사.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자식 주면은 그건 세금 안 내죠. 증여세 양도세 안 내죠. 그러면은 10대면 1억인데 그 10대 자식한테 주고 자식이 그거 어디 가서 80%에 팔면은 텔레비전 깡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천만 원 생기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 왜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지킬 수 없는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저기 범죄자를 만들고 양심을 속이게 만듭니까? 에? 이거 다 폐지해야 된다. 자,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교육세, 주세, 유류세 등 이런 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에는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 이 이중과세 폐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조세 저항이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다고. 세금 안 내자는 거냐? 세금 안 내면 나라는 뭘로 돌아가냐? 그래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세 저항이 아니고 조세 공산주의에 맞서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조세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세 공산주의란 말도 제가 만들었고 조세 민주주의도 제가 말을 만든 거고 조세 민주화 운동도 제가 말을 만든 겁니다. 사전에 없어요. 어디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없어. 자, 종부세는요,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중국식 토지 공개념인데 참여정부가 만들었죠.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소유주가 정부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입니다. 위헌. 23조에 보면, 헌법 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이거 샀는데 정부가 거기서 매년 세금을 뜯어가면은 그 취득세 등록세는 뭡니까?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내 거라고 등기부 등본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매년 사용료를 받아가면은 이거는 내 재산권을 인정 안 하는 거지. 이거는 뭐요? 헌법 위헌이라고. 위헌. 아시겠습니까? 자, 추미애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추미애 부동산 적폐청산 궁극적 목표는 토지 공개념, 이 공동부유하고 똑같습니다. 부자들 재산 뺏겠다는 겁니다. 예. 자, 추미애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세계 정당 고위급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여기 공산주의자들만 온 거예요. 사회주의 정당 이런 애들만 모이는데 얘들 독재를 싫어하는데 맨날 독재 타도 외쳤다고 하는데 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가가지고 여기는 의회가 없는데 왜 여기서 기조연설을 합니까? 거기서 시진핑을 또 빨아줬겠죠. 세계 평화 공헌에 확신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하고 똑같죠. 국토보유세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그 자유, 아까 뭐 있습니까? 23조 1항 재산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도의 지주들 좋다고 가가지고 이재명이 찍고 민주당 찍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진짜 멍멍이로 아는 거예요. 예? 민주연구원 베이징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 이미 201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공동 부유하기로 시진핑이 공동 부유하기로 한 겁니다. 뭡니까? 한국에서 공동 부유를 시진핑이한테 수출한 거예요. 자,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국가가 의회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에 서명을 했다. 정책 공조, 공동부유, 교회 탄압,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시작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를 탄압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 팔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뛰쳐나온 게 이제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뭡니까? 저항정신, 존 노크 통치론 이런 게 다 개신교 사물 아닙니까?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귀환 뭐 이런 것들 그런 책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예. 로마 가톨릭의 이 그 구조를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게 소련 공산당이고 히틀러 전체주의 나치 뭐 파시즘 뭐 등등 그런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이 공산주의의 이 모태가 됐다. 자, 시진핑이가 공동부유하니까 부자들 다 떠나죠. 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약탈적 이중과세,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교육세, 주세, 유류세 이거 없애면요
어떻게 한다? 국내 물가가 인하가 되겠죠. 인건비 및 물류비가 하락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업이 발달할 거고 일자리 증가할 거고, 그러면 결혼하고 출산율이 늘어나겠죠. 젊은 사람들 돈 있어야지 결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금을 올려가지고 기업들 다 떠나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지. 종부세가 이번에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1,000만 원 나와. 그러면 이 집 가진 사람들은 1,000만 원을 갖다가 전세를 낼 때 1,000만 원 언제가 낼 거 아닙니까? 내년에 세금이 1,000만 원 더 나오면 내년에는 더 1,000만 원 더 언제가 내겠지. 그러면 매년 세금이 가는 만큼 전세비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너도 나도 뭡니까 이 저 대출 땡기 가지고 연끌해 가지고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해요? 나중에 금리를 올려. 그러면은 야 경제가 안 좋다가 뭐 금리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폭삭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다 매각하겠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뭐 피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 알거지 만들고 중산층 알거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종부세가. 이거를 종부세가 올라가고 뭐 이런 세금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건비 더 달라고 할 거고 물류 비용이고 뭐가 다 올라갈 거 아니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 그러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 수출 안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가 또 정치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4,500원 담배에 세금이 3,323원입니다. 박근혜 때 이게 세금을 2배로 올린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 올리고 조세 공산주의 하는 거는 대통령이 뭐 알아가 했겠습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무상복지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조세 공산주의 하고 싶거든. 자, 2,5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에 세금이 671원이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 출고가가 1,189원짜리 맥주인데 세금이 1,344원이 붙어요. 교육세가 256원이 붙네. 지금 아니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계속 그 올라가니까 어찌 됩니까? 돈이 남아 도니까 허공에 막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주세 이런 거 쫙 빼면은 지금 2,500원짜리가 한 1,000몇백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만 절반으로 낮춰도 한 300원, 1,500원이면 뭐 그 맥주 한 캔 2,500원짜리 맥주가 이것저것 세금 빼면은 세금 빼면은 거의 뭐 한 1,500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맥주 막걸리 세금 인상을 하죠. 기재부에서 아니 서민들을 위한 거야. 거짓말하죠.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가가지고 뭘 배우냐? 국제 그 유대 금융 자본 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뭐 이런 애들한테 다 포섭돼 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 와 가지고 그들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딥스테이트가 된 거야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눈과 귀를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세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겠다는 거 떵떵거리고 밑에 세금 내는 국민들을 알거지로 만들고. 예. 자, 보통 휘발유 유류세 변동 추이 볼까요? 2022년 7월 1일 날 보니까 이거 468원이야. 안에 들어간 세금이. 근데 여기 뭐 또 교육세가 이만큼 들어있네. 예? 이런 것도 빼자고. 이거는 자동차용 경유 유류세 변동추이 335원이 세금이네. 교육세도 뭐 35.7원이고. 그리고 뭐 우리 가스비에도 뭐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류가 78원. 뭐 관세하고 뭐 부가가치세는 뭐 내야겠지만 특별소비세, 뭐 수입 부가금, 안전관리부담금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볼 땐 이중과세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빼야지.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데 이것도 20%로 인하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게 진짜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겁니다. 백수였는데 내가 어제까진 백수였는데 갑자기 스타 강사가 됐어요. 요즘에 그 인터넷 강의하는 강사들 연봉 100억씩 받더만. 100억 이상 벌면요 최고 세율이 45%가 돼요. 그런데 내가 백수에서 스타 강사가 되는데 내가 노력한 거지 정부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삥 뜯는 거지.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조폭입니까? 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꾸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지. 아까 뭘 했습니까? 이 상속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큰형님이 정부야. 아버지가 그 배다른 자식 놓은 게 정부라고. 정부가 와가지고 거의 50% 이상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세금 내려고 하면은 기업이고 뭐가 팔아야 돼.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정부가 이거는 약탈하는 거다. 약탈. 개인의 재산을. 내가 백수에서 100억대 부자가 되는데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 열심히 해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뭐 판돈을 태웠나요? 아니잖아요. 뭐 투자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고액의 세금을 뜯어간다. 정부가 조폭이죠. 그 뭡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이 공동 부유한다고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뺏어갔지. 그거 똑같은 겁니다.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 가고 탈세하고 국민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거 최고 세율을요 20%로 낮추면 전 세계 부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경제 활성화되고 막 부자들이 돈 쓰기 시작하면은 내수 경제에 돈이 돌면은 뭐예요? 막걸리도 마시고 뭐 자녀들 학원비도 주고 화장품도 하나 사고 그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예? 물론 100억 넘었다고 45억을 떼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별로 또 계산법이 틀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 100억 넘으면은 45%를 떼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자, 법인세 현재는요 지금 27.5%입니다. 22%에서 문재인 때 25%를 올렸어요. 지방세까지 하면은 27.5%.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3%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24.5%가 되겠지. 22% 플러스 2.5% 하면은. 근데 이것도 국비 17.5%, 지방세 2.5%가 20%까지 낮춰야 된다. 그러면 탈중국 하는 기업, 탈일본 하는 기업들이 모두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겠죠. 일단 전염병에서 안전하고 한류가 뭐 전 세계 잘 나가고 FTA 허브고 한미동맹 에너지 그 공급망 탄탄하고 그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 다 있고 그러면요 전 세계 기업이 한국으로 온다고. 부자들 저기 사장들 월급 이렇게 저기 소득세 20%로 낮게 해주고 하면은 부자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그러면 일자리가 폭발적 늘어나고 결혼율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상승하겠죠. 예? 자,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 낮춘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저렇게 자꾸 없애고 낮추고 하면은 야, 그 정부를 뭐 가지고 돌리냐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성인지 예산이 35조입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 보니까 영재 양성 환승센터 뭐 뭔지도 모르는 예산이 막 들어 있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그 뭐 과학 영재 양성 대학 부설 과학 영재 교육원 아니 이거는 교육 예산이라고 하지 왜 성인지 예산이래 가지고 담당 공무원도 성인지 예산이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럼 이 중에는 뭐도 들어있다? 운동권 밥그릇 예산도 들어있어요. 그 동성애 좋다, 동성애가 좋다 이런 거 강의하면서 강사비도 들어있다고. 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 허공에 뿌리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교육청이 돈이 남아 도니까요. 없는 사업도 만들어 돈 뿌리는 겁니다. 지금 2010년에 32조 2980억 하던 교육 교부금이
2022년에 2.5배 늘어가지고 81조 2,976원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애들은 자꾸 줄어들죠. 근데 교육비 늘어. 돈이 남아도 이거 허공에 뿌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술값, 담배값, 가스값, 유류값 속에 이중과세 폐지해도 교육 예산 지장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물가를 낮춰야지. 그러면 야, 국방비가 지금 쪼그라들면은 저거를 국방비로 돌리면 되겠네. 교육비 대신에. 예? 안 그렇습니까? 병사들 200만 원씩 주면 되겠네. 2병 딱 하면은 첫 달 200만 원, 병장 달면은 250만 원. 그래 주면 되겠네요. 그 저기 성인지 예산 30조 뭐 35조 요즘에 조금 줄어가 30조라고 하던데 그 30조를 국방비에 넣어가지고 국방 예산을 80조 90조 만들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그 군사력 팽창하는데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허공에 쓴다고. 허공에. 남아도는 초중고 교부금 놔두고 대학 지원금 예산하는 교육부 뭐요? 65조 예산이 있는데 8조 더 달라는 거야. 이 어디 쓴다고? 아니 대학교 지원해야 된다고. 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8조를 떼가지고 국방비로 넣으면 되겠네. 국방비로. 지금 전국에요 초중고 대학이 전부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다 문을 닫는다고. 애를 안 나가지고. 서울의 초등학생이 2023년에 66,324명이에요. 강원 17곳, 경남 11곳, 충북 6곳 등 전국 수십 개의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하게 될 상황에 부딪혔다. 신입생 빵명. 그런데 교육 예산을 8조를 더 달라고? 저거 우리 공무원들이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인건비하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그 뭐 한 100조 가까이 줄여도 돈 안 모자란다는 겁니다. 돈 모자라면 교육 선생들 자르고 교육부 직원 줄이고 학교 통폐합하고 하면 되지. 요즘에 다 스쿨버스로 다니니까는 스쿨버스로 학교 주변 학교들 다 그냥 학생들 한 곳으로 몰고 스쿨버스로 다 통학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자, 2022년부터 그 출산지원금 2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0만 원 주는 거고 매월 영유아 수당을 30만 원씩 준대요. 근데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애 키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세 공산주의가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등을 왕창 올려서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사상, 중산층 붕괴, 국가 해체, 보수 정권에서도 진행이 됐다. 이게 뭐다? 세계 단일 정부가 되려면 깨어있는 중산층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지금 세금 인상한다고 하죠. 난리가 났죠. 매월 30만으로 애를 어째 키웁니까? 세금은 자꾸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월세는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그러니까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영끌족이 생기는데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해버리고 암호화폐 완전 폭락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중산층 붕괴, 자살, 노예가 되는 거야. 세금 정부 보조금 타먹는. 이거는 보수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이야기 하죠. 결혼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돈이 있어야 돼. 2030 세대가 남성이 지금 돈과 자신감이 없습니다. 김대중 때 여성가족부 만들어가지고 페미니즘 등으로 남자를 무시하니까 남자들이 열받으니까 여자하고 결혼 안 해. 그 출생률 저하 되는 거지. 예?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이 미니스터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입니다. 우먼 여성이 없어요. 근데 여성가족부라고 사기치고 있죠. 헌법 36조 1항에 보면은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한대. 남성, 여성 제3의 성이 똑같다. 제3의 성은 뭐냐? 수술, 트랜스젠더. 거기다가 또 뭐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은
여자가 되는 거 이게 제3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탕 가면은 처벌하지 말자.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법. 민주당이 만들죠. 앞에 변태를 뺐어. 변태차별금지법을 뺐어. 자, 한덕수 출산율 0.7% 0.7명대까지 떨어졌다. 근데 지금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허공에 뿌려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없애. 굶어 죽어. 남자 여자 싸우게 만들어. 결혼 안 해. 그거죠. 예? 세금을 안 걷으면요 20년간 허공에 200조 뿌렸습니다. 세금을 폐지하고 낮게 걷으면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은 결혼율 출산율 올라가겠죠. 지금 민주당이 여성가족부는 폐지 못하겠다고 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민주당의 전략은요 여가부 포기 못해가지고 여자 남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 갈등 일으켜가지고 결혼율 저하시키는 거고,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를 해가지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국방력 해체되는 거예요. 지금 낙태로 하루에 3,000명 사라지고 1년에 110만 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애를 안 놓는 게 아니고 뭐 낙태 가지고 110만 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0년이면 1,100만 명.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없애는 겁니다. 얘들의 전략은. 예? 그리고 중국 조선족 대거 유입하고 18가지 혜택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국 식민지 되고 북한 식민지 되고, 이게 뭐요? 세계 단일 정부, 국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세계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채널이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조세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 해드릴 건데요. 뭐 아무튼간에 뭐 저희가 이런 걸 추적하니까 사이트 광고 다 잘리고 뭐 탄압당하고 법인세 못 내가지고 이 저기 뭐 월정기 CMS 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들어오던 거 그것도 다 잘려버리고 법인 통장도 압류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